1. 500억 원. 이 숫자 앞에 잠깐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편의 영화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 주 만에. 대한민국 영화 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전문가들조차 처음에는 이 영화가 이 정도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개봉했고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영화는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표 위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가 처음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미 무겁고 배경이 되는 시대도 1400년대 조선 초기입니다. 젊은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극장을 찾을 만한 소재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관객들이 스스로 찾아왔고 보고 나서 주변에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관객들이 다시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바 입소문의 선순환, 그 전형적인 공식이 이 영화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이 집계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의 주말 기간 동안 왕과 사는 남자는 단 하루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야외 나들이 인파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깥 대신 극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관객 수만 51만 900명. 단순히 인기 있는 영화의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사회적 현상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누적 수치는 더욱 놀랍습니다. 누적 관객 수일 561만 945명, 누적 매출액일 507억 906만 330원. 숫자만 나열하면 그저 크다는 인상에 그칠 수 있지만 이 수치가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역사 위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이건 그냥 흥행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관객 수 1위는 2014년에 개봉한 김한민 감독의 명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다룬 이 영화는 761만 명이라는 숫자를 세우며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어떤 영화도 넘보지 못한 격이었습니다. 2위는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으로 62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관객 수는 561만 명. 2위 극한 직업과의 격차가 65만 명 남짓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숫자를 처음 확인했을 때 저도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65만 명. 물론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한 번에만 5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택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격차가 단순히 벽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흥행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영화의 배경은 1457년 강원도 청령포입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지명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청령포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뒤 유배되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절벽이 막아선 섬처럼 고립된 공간, 왕이지만 왕이 아닌 자로 어린 나이에 홀로 그 땅에 남겨진 단종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영화는 바로 그 공간, 그 시간에서 시작합니다.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마을의 촌장으로 자신이 사는 마을의 부흥을 위해 스스로 청령포 유배지를 자처해 들어온 인물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권력을 잃고 이 외딴 땅에 홀로 남겨진 어린 선왕입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전혀 다른 처지로 같은 공간에 놓인 두 사람. 그 만남에서 이야기가 피어납니다. 권력도 없고 이름도 지워진 어린 왕과 아무런 배경도 없지만 자기 의지로 이 땅에 발을 들인 한 남자의 관계가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축입니다. 영화가 호평받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재현해서가 아닙니다.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사극의 외피를 두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인간적인 따뜻함과 유머, 그리고 묵직한 감동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극장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관객들의 후기가 SNS 곳곳에 올라오고 있고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한 감동에 놀랐다는 반응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객들을 직접 만난 취재진에 따르면 영화를 보고 나온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풀어낸 영화는 처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린 왕의 이야기가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극장을 찾은 관객도, 부모 손을 잡고 온 아이도, 나란히 앉은 연인도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가슴에 안고 극장 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특정 세대에만 통하는 코드가 아닌 누구에게나 닿는 이야기. 그것이 이 영화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이 작품으로 자신의 연출 이력에 또 하나의 굵은 줄을 긋게 됐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꾸준히 작품을 내왔지만 이번처럼 전 연령대와 다양한 취향의 관객을 한꺼번에 끌어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영화 속 공간을 채우는 미장센의 완성도, 배우들이 빚어낸 감정선의 섬세함, 그리고 역사라는 소재를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다룬 균형 감각까지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이 영화만의 고유한 호흡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극한 직업을 제치고 역대 2위에 오르려면 65만 명 이상의 관객이 더 극장을 찾아야 합니다. 명량의 1, 761만 명이라는 벽은 그보다도 훨씬 먼 이야기입니다. 봄 시즌이 깊어지면서 기다리던 신작들의 개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객의 눈길은 언제든 새로운 영화 쪽으로 옮겨갈 수 있고 흥행이란 것이 예고 없이 멈추기도 한다는 걸 이 업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왕과 사는 남자는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한가운데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507억 원이 넘는 누적 매출액과 일 561만 명에 달하는 누적 관객 수는 이 영화가 반짝 화제에 그친 작품이 아님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457년 청룡포라는 외딴 유배지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202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 관객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닿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영화의 진짜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는 수많은 작품들이 함께 써온 긴 이야기입니다. 명량이 그 정점에 서 있고 극한 직업이 그 바로 아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의 어린 왕과 한 촌장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그 역사에 새로운 한 줄을 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저희도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왕과 사는 남자가 결국 극한 직업을 넘어 역대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흥행 속도가 한계에 가까워진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박스오피스 흐름과 영화계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